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가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한없이 늦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34.1km, 강원도 최초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의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중간 정차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평군 주민들은 역사 신설 추진위까지 만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용문 단월 청원 저쪽에서 이제 정부지역 쪽이 이제 좀 교통이 열악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교통 쪽을 좀 많이 이제 유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문 홍천 철도의 사업비는 8,537억 원. 계획이 없던 역사까지 만들면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성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홍천군은 철도 노선과 역사를 협의하기 위해 양평군과 한 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3월까지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역 2개를 더 신설하는 요구를 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 이런 거를 좀 잘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은 철도가 없는 홍천의 100년 염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뜬금없는 역 신설 요구에 애꿎은 강원도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빙판길 때문에 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녹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제설도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날 춘천의 한 인도. 발을 내딛기가 힘겨울 정도로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빙판길로 변했던 곳입니다.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지 않은 채 이렇게 미끄러운 상태 그대로입니다. 보행자들은 아슬아슬하게 길 위를 오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발을 내디딥니다. 빙판길을 걷다 미끄러져 병원을 찾는 환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주로 빙판길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보행자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 제설 작업은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제설 사각지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길이 좀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높은 길 다닐 때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는 강제성이 없고 인도와 골목길은 제설 담당 부서가 다르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결국 춘천시가 직접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자륜차로 인도 제설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견학해 골목길과 상습 결빙 지역까지 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에 수천만 원씩 하는 사륜 제설차를 25개 읍면동에 모두 배치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누가 운행하고 관리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인도 제설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인도 제설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면허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12월 달부터 이제 올해 12월 달부터 눈이 왔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춘천시는 인도 제설에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얼마 동안 운영할지를 검토해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인도 제설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임당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이 환경미화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단의 징계가 원주시나 다른 지방 공기업과 비교해 상식적인 수준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입사 이후에도 섬강축제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따라서 직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공단의 징계 처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징계 처분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2020년 출범한 이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두 번의 사례 모두 위원회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의 비상식적인 징계가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소송 비용은 혈세로 충당된다며 하루속히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게 조 씨와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는 또 원주시 그리고 다른 지방 공기업과의 징계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편의점을 운영해 금지된 영리 활동을 겸직했음에도 경징계, 그중에도 수위가 낮은 견책을 받은 걸 비롯해 원주시에서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41명 중 음주운전과 성폭력이 절반, 21명을 차지했는데 불과 2명만이 파면과 강등을 받았다 보니 징계 체계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이런 불문 경고나 직장 내 성희롱 견책, 아직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 씨와 유사한 사례로 징계받더라도 경징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애초에 무리한 징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판정문이 나온 뒤에 대응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설립 초기다 보니 기강을 잡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과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 등 6개의 시멘트 생산 지역이 만나 행정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환경 피해에 맞서 앞으로 자원순환세를 법제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대형 시멘트 회사가 있는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까지 6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1999년 시멘트를 굽는 시설인 소성로가 재활용 시설로 지정된 이후 원가 절감을 이유로 시멘트 폐기물을 부원료와 대체 연료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수백만 톤의 시멘트 폐기물이 재활용되면서 지역의 대기 오염과 악취 같은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폐기물 배출 원인자에게 자원순환세를 부과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결국 해당 지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지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6개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자원순환세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자원순환세 과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와 중앙부처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등의 14가지 내용을 담은 규약을 31일자로 선포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와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빠르면 2월 6일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도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을 허영의원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핵심 과제 우선 발의, 단계적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 발의를 2월로 미뤘지만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도록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훈장 다음 가는 훈격인 무공포장과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무공포장과 보국포장 수상자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공영주차장 할인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의 공동주택이 8,924호 공급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3,853호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가장 많고 강릉이 1,389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춘천은 우두동에 들어서는 402호 규모 임대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에 모두 1,657호, 춘천에는 1,402호가 새롭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파로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강원도에서는 한파로 인해 저체온증 9명과 동상 12명 등 모두 21명이 다쳤습니다.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는 158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인명과 시설 피해 예찰 활동을 지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상승에 따른 긴급 지원 대책으로 춘천시가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올해 358개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액을 기존 18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립니다. 춘천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해 춘천형 노인통합 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한 달도 안 돼 기부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9일 만에 100번째 기부자가 나오는 등 출향 향후의 기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105건에 2,523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원주시는 기부금의 투명하고 건실한 사용을 위해 다음 달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18명의 시장 군수는 횡성군수는 영월군에, 영월군수는 평창군에 10만 원씩 기부하는 등 릴레이 기부식을 갖고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원했습니다. 태백시가 올해 말까지 74억 원을 들여 황지연못 인근에 힐링시티타워를 조성합니다. 힐링시티타워는
황지연못 인근 태백문화예술회관 부지 등에 높이 40m 규모의 타워를 조성해 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역할을 하며 전망대를 만들어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를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마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1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68.5로 1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강원도의 2차 보전 지원 확대 등이 체감 경기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협은행 15억 원, 신한은행 10억 원을 출연하고 상반기 중 1,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어제부터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강원도는 2년간 2%의 이자와 보증수수료 0.8% 2년분을 지원합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에도 100억 원의 융자금을 할당해 이자 2%에 추가로 0.8%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축산 분야 46개 시책 사업에 561억 원을 투자합니다. 가축 개량 체계 구축에 63억 원,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에 137억 원을 씁니다. 또 가축 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축산 악취의 체계적 관리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반 구축에 46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밖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 82억 원, 승마 대중화와 꿀벌 보호, 육성에 33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랜드가 2023년 폐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2월 24일까지 폐광 지역 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붕 개량과 주방, 욕실 보수 등의 주택 수리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을 벌입니다. 신청 대상은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상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